마이크를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뉴스킨 사업가 김은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이 시간을 줌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테드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신 박재은 김상영 사장님이십니다. 뉴스킨을 통해 가장 만나고픈 나의 모습을 만나는 요즘인데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도 많고 정말 뭐든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었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다른 일을 해왔고 쇼핑몰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의 쿠팡이나 11번 같은 그런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유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막연하게 돈을 벌려면 무언가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말하면 알만한 브랜드에 들어가서 제가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워낙 열심히 하는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저를 신뢰하셨고 수주부터 회계 업무까지 저한테 맡기게 되셨습니다. 제가 제품을 수주하고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하는 이 매장이 프랜차이점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 유지된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정말 빛 좋은 개살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장사가 참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직접 차리면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 쓰리잡으로 배우고 있었던 플로리스트 일을 배우고 웨딩 일을 했었는데 그 플로리스트 일을 저는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작업실 겸 샵을 오픈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영업의 벽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꽃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매번 다른 금액을 매겨야 했고요. 그런 현실이 전 너무 즐겁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맞을까?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누스킨 제품 체험을 권유받게 됩니다. 그때 사실 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1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떤 거를 써도 무난했던 피부였기 때문에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러 갔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박재은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너무 젊은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저보다 2살 많은 이 언니가 맨하탄 유학을 다녀오고 박사 과정 중에 쓰리잡으로 뉴스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 언니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 걸까가 저는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전 사실 놀랬어요. 제 마음 한켠에 엄마와 딸이 다단계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제품 체험이 하나도 눈에 사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나쁜 사람 같지 않은 이 언니가 스펙도 좋고 학벌도 좋은데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사업에 대해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직접 알아보고 세미나를 듣고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하나 말씀드릴 건 그때 전 제품을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사업을 결정하고 나니 제품은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번의 세미나 참석으로 이미 변화되신 사장님들을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제품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저는 지금 새 아이의 엄마가 돼서 아이들이 성장한 만큼 저도 성장하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킨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아이를 출산을 하고 6개월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육아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만들어놨던 저희 소비자들의 재구매로 인해서 그 6개월 동안 매달 커미션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 뉴스킨이라는 일은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되겠다. 그렇게 저는 뉴스킨을 하고 있고 지금 짧지 않은 시간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장소에 맞춰서 이렇게 활용함을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만큼 감사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가장 만나고픈 나의 모습 중에 TR90과 빼독을 통해서 셋째를 출산하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90일을 끝마치고 나서 이번 챌린지에 도전했고 저는 체지방 7.2%를 감량하고 내장 지방은 35.5제곱센치나 감량하였습니다. 저는 육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근육량이 1.2kg이나 증량하는 것을 보았고 셋째 출산으로 늘어졌던 배가 이렇게 탄력 있게 붙는 것을 보고 무엇보다 제품과 프로그램의 신뢰가 챌린지 성공으로 확신에 찼고 그 한 방향 정렬되어 그 확신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의 비즈니스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아이의 엄마고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 그리고 개구쟁이 5살 아들, 이제 돌이 되지 않는 막내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지 못할 이유가 되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해야 될 가장 큰 디딤돌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뉴스킨을 통해서 단지 외모가 변화된 게 아니라 뉴스킨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크고 성장함에 감사한 요즘이에요. 저의 변화된 가치관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엄마와 함께 센터가 놀이터였던 이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첫날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지 표현해 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나는 아름답다. 나는 챔피언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멋지다.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열심히 한다. 나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나는 열정이 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단어를 직접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단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교육으로는 가르쳐 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뉴스킨 안에서 경험하고 이 아이가 보고 듣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저의 목표이자 꿈은 신제품의 기회로 제가 핀업을 하고 물론 그룹을 확장하는 것도 저에게는 아주 큰 목표이지만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의 엄마가 많습니다. 엄마가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아이들도 이렇게 자신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꿈을 갖는 아이들이 많은 그런 그룹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고 목표고 분명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성공에 의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장면에서 수많은 저희의 조카가 나왔습니다. 네,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내 조직이 확장되어 나가고 멋진 그룹을 만드는 것도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정말 플러스 알파 내 파트너들의 아이들이 멋진 리더로 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정말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벅찬 감동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김은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강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게 큰 이유가 Y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죠. 자, 두 번째 메인 강의 시간입니다. 영섭 사장님이 지금 눈을 감고 잠깐 기도를 하는 걸 보았는데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만나는 선물 사람. 얼마 전에 그 이총근 사장님, 2천만 장자 이총근 사장님이 컨벤션에서 2천만 장자 시상식 때 일이었습니다. 뒤에 서 계시던 조규철 스폰서님이 우는 걸 봤어요. 앞에서 이총근 사장님의 2천만 장자 시상을 보면서 먼저 2천만 장자가 된 조규철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때 명섭 사장님과 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네, 저에게는 아주 좋은 런닝메이트고 그리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경쟁 상대이기도 합니다. 명섭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소개할 수 네.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PA 박명섭 사장님 큰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화요 줌 세미나에 엔지니어를 맡고 있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사고가 날 뻔했어요. 김은진 사장님께서 너무 감동 스토리를 해주셔가지고 울 뻔했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킨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이제 하다 보니까 뉴스킨 총각 때 만났을 때랑 뉴스킨을 하면서 부모가 됐을 때 느낌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느꼈을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은진 사장님의 첫째 아이 다은이가
사무실에 안겨가지고 와서 첫 세미나부터 지금까지를 봐왔거든요. 아무튼 누스킨은 그냥 사업이 아니고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왜 누스킨을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근간과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기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많은 회사들이 자기들이 플랫폼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뉴스킨 플랫폼은 다르거든요. 그 어떤 다름이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직은 보험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전직을 한 2년 정도 했고 뉴스킨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냥 전직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정도인데 어찌됐든 제가 보험 영업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를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표가 어디 있을까라고 봤더니 또 업데이트된 게 있더라고요. 2016년도의 자료에. 여기 보시면 27세 이게 빨간색은 소비 줄이고요. 파란색은 수입 곡선인데 여기 보면 너무 무섭게도 노동소득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노동소득이라고 신문에서 대놓고 써놨어요. 네, 그리고 소비가 이렇게 있는데 27살에부터 돈을 실질적으로 벌기 시작하는 흑자 전환의 시기이고 59세가 되면 돈을 아무리 잘 벌려고 해도 소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적자 전환의 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돈을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시간은 22년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죠. 이 표만 본다 하더라도 이 뒤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너무 암울하잖아요. 저는 이런 미래에 대한 암울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연금을 많이 팔았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나이표는 저는 보험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이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겠어요? 나이를 그려보시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혼자 나이만 그려보시고 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 표에다가 아이들 나이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5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몇 살이 되고 아이들은 몇 살이 되고 잠깐 생각해 보시고 또 5년이 흐르면 앞으로 10년이잖아요. 10년 후가 되면 나는 몇 살이고 내 아이들은 몇 살이고 내 남편, 내 아내는 몇 살이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5년 전에 5년 젊었을 때 5년 젊었던 내가 상상한 5년 후의 지금의 모습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분명히 5년 전에는 좀 더 나아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60에 은퇴를 한다고 쳐볼게요. 은퇴 이후에 적어도 요즘에 11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 뭐 4살, 5살 이런 애들은 14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암울하니까 110살까지만 해보겠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보험을 하면서도 너무 걱정됐었던 부분이고 사람들에게 연금을 팔면서도 과연 사람들이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연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지어졌고 제 미래로 불안했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은 아까 그 표에 나왔던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선배님들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고 2천만 원도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열심히 뛰었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을 거의 센터에서 탑을 하던 그런 그런 분께서 갑자기 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 그리고 잘 나가던 그 형님이 그 집이 기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보험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소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 남겨진 가족들, 그 형수님은 밖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25살에 보험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1,000만 원, 2천만 원 벌 수는 있겠다.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한참 커나가는 그 시기에 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가 2011년도였는데 이때 여드름이 이렇게 심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너무 깨끗해졌죠? 그리고 살도 이렇게 많이 쪘었습니다. 이때 제가 80kg가 넘고 젊은 나이에 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러 다니고 형님 쫓아다니고 막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이 찌고 고지혈증이 오고 기면증이라고 하는 10시만 넘어가면 졸기 시작하는, 그리고 운전대를 잡으면 한 20분 지나면 졸아가지고 졸음운전 사고 2번이나 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죽겠다 이러다가 그럴 찰나에 저는 뉴스킨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노동소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서 그래, 건강을 잃으면서 돈 버는 거 좋지만 건강도 도와주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뉴스킨을 만났는데 여기에 계신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부터 와 이거 끝내주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1년 동안 도망 다녔고요. 그 도망 다녔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뉴스킨 다단계 뭐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책을 읽어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이제 점점 파헤쳐 보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엄연히 다르구나. 뭐 어떻게 다르냐? 처음에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잘 나가는 다단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선점해야 돼. 시장을 선점해야 되고, 너가 아메이의 1호 사업자나 뉴스킨의 1호 사업자처럼 1번 사업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00만 원의 가입비를 요구를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려면 300에서 요즘에 많게는 700도 쓰게 하더라고요. 300만 원을 쓰게 하면 그래, 나 300만 원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돈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평생 두 사람만 300만 원 쓸 사람 찾으면 평생 돈 들어가게 해줄게. 이 말이 어려워 보이시나요? 쉬워 보이나요? 두 사람만 찾으면 계속 돈을 꽂아준대요. 거기서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찾으면 돈을 계속 준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300만 원씩 물건을 사업의 기회를 전달한답시고 300만 원씩 물건을 내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씩 안 하면 시작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전에 300만 원씩 하면 6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나한테 30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주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쉽게. 그러고 나서 내 친구 2명한테 300만 원을 내리게 했으니까 이 친구도 돈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두 사람씩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도 300만 원씩 보니까 당장 돈이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구멍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사업을 전달했는데 회원가입해놓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을 안 쓴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나요? 900만 원이라고 하는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안 줘요.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그려놓은 이 선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A 라인, B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실적, 소실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양쪽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돈을 안 주거나 아주 최소로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돈을 받게 되겠죠. 내 돈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돈을 내가 300만 원을 쓰면 만약에 600을 법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300을 썼고 600을 벌었으니까 돈 번 거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숫자는 늘어나면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 사례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 피라미드의 주수입원은 사업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백종원 씨가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했는데 프랜차이징을 했는데 그 업주들이 소비자를
오게 하지 않고 본인들이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백종원 씨가 돈을 벌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거겠죠? 피라미드는 그런 구조예요. 소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뉴스킨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95년도에 뉴스킨이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같은 뉴스킨 소비자형 사업자들을 통해서 가입자들을 늘렸을 거잖아요. 그 가입자는 31만 5천 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시면 뉴스킨에 가입돼서 1원이라도 쓰는 사람들을 가입자로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입된 사람들. 지금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31만 5천 명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킨 지금 너무 오래됐다, 뭐 포화됐다 이런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31만 5천 명이고요. 이분들이 31만 5천 명이 뉴스킨의 제품을 쓰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1년에 4,300억입니다. 여기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샤넬이 유명할까요? 뉴스킨이 유명할까요? 당연히 샤넬이 유명할 겁니다. 그럼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샤넬이 매출이 클까요? 뉴스킨이 매출이 클까요? 뉴스킨이 훨씬 큽니다. 한 4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좋은 회사가 아닐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년 매출액이 4,300억이니까 월 매출액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350억입니다. 30만 명이 월에 350억을 쓰고 있으니까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11만 원씩 쓰고 있는 꼴이 됩니다. 실질적인 소비자가 11만 원씩 30만 명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 중에 31만 5천 명 중에 지금 여기에 한 400여 분, 500여 분 가까이 들어 계시는데 사업자분들도 있고 초대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다 포함해서 실질적인 전국에 있는 뉴스킨 사업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31만 5천 명 중에 약 10,000명이 되질 않습니다. 10,000명이 한참 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00명 이거를 결론을 내보면 한 명의 사업자에게는 30명의 소비자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도 완전히 차이가 있죠. 결론은 주수입원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 거고요. 피라미드는 돈을 내리는 사람들, 가맹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머릿속에는 다단계 피라미드는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까? 이것은 전 세계 우리나라에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표방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99개가 100개 중에 99개가 다단계 피라미드이고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자형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있는 것은 100분의 1입니다. 네. 이렇게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99개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한 개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네, 안 좋은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초대되셔가지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변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네트워크를 했다가 그거 다단계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혹시 그 회사 살아있어? 너 옛날에 다단계 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 살아있어? 아마 없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는 다단계에 대한 편견을 좀 해결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주된 이유는 뭘까?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수억만금을 벌고 싶어서 뉴스킨을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고 2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돈이 좋으세요? 액면가로 봤을 때? 당연히 1,000만 원이겠죠? 저는 그래서 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서. 그리고 2년 만에 1,000만 원을 벌었고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노동소득이구나.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와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다음에 소소하더라도 권리소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뉴스킨을 잘 만난 거죠. 자,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소득은요, 벌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전문 직종을 가질 수 있다면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지만 젊은 직종이 쉽게 될 수 있나요? 네, 항상 반에서 1등 정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한 다음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 몇 년, 4년 대학 졸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레지던트도 고쳐야 되고 엄청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권리소득은 나 대신해서 돈을 벌어줄 무언가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소득은 돈은 벌지만 시간은 없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죠. 권리소득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소득은 즉각적입니다. 일하면 다음 달 바로 받습니다. 권리소득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따가 시간이 걸리는 사례는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갈릴 때는 몸이 아프면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일을 하지 못하면 돈이 끊겨버리면 노동소득, 몸이 아파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권리소득이겠죠. 지금 내가 벌어들인 돈의 형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으로. 소득이 끊겨버리겠죠. 근데 권리소득은 어떤 형태로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권리소득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건물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또는 음원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또는 해리포터 작가처럼 조앤 롤링처럼 책을 써서 책을 팔아서 인쇄소득을 벌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책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책 한 권에 50원이 들어온다 그랬나? 네, 한 번 팔 때마다 50원인가 500원, 500원 큰 돈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처럼 프랜차이즈 오너, 기업 오너가 되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려받으면 가능하겠지만 그걸 제외하고요. 그래서 권리소득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부자들은 이것을 활용한대요. 이것은 뭘까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이 백종원 씨가 요즘엔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엄청 유명하게 유명세를 타면서 기업이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이분이 더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수십 가지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고요. 듣기로는 2,000개 매장 이상이 전국에 있다고 하는데 누구는 4,000개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00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왜 우리와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2,000개 매장을 각 한 개 매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12시간씩 영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 매장들이. 그러면 그 매장에서 2,000개가 12시간씩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24,000시간이라고 하는 영업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는. 백종원 대표는 우리보다 부자인 이유는 뭘까요? 이거예요. 백종원 대표의 하루 노동 시간은 우리의 1,000일입니다. 우리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000을 하면은 24,000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24시간 매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12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치면 사실은 백종원 씨는 우리보다 하루를 사는데 2,000일을 사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레버리지를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우리는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레버리지를 가장 크게 활용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최근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시겠죠? 네.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고 엄청난 숫자의 직원들의 노동력을 하루에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고 자녀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배웠죠?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나와라, 이런 레버리지를 당할 수 있는 직장인이 되어라 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죠. 거기에서 벗어나보자는 거예요.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 그래, 레버리지, 부자들은 다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방법이 있긴 할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겠죠. 저도 처음 뉴스캠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읽게 되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시리즈 중에 2권의 경제사분면이라고 하는 현금흐름 사분면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머리를 꽝꽝 때리는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ESBI라고 하는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 오늘 강의 들으러 오셔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이 노동소득이냐 권리소득이냐, 그거랑 이 경제사분면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 생기실 거고, 그리고 뉴스킨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드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는 뭐냐면 인플로이드라고 해서 봉급 생활자,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전문직인데 내 거 오픈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1,0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월급을 누군가한테 받는다 그러면 모두가 봉급 생활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답답해요. 내가 회사에 벌어주는 매출이 너무 큰데 왜 나는 월급을 이거밖에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에서 기술을 터득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내 걸 차려버립니다. 그게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서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 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일한 만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돈을 많이 벌수록 시간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나를 대체해 줄 방법이 없어요. 사장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빠지면 그 자영업은 돌아갈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비사분면. 드디어 B가 나왔는데 여기는 빅 비즈니스라고 해서 여기에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500명 이상의 직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비사분면의 사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종원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백종원 씨는 처음부터 사업가였을까요? 아니었거든요. 쌈밥집 자영업 종사자였어요. 그러다가 프랜차이즈를 늘리고다가 프랜차이즈에서 버는 돈이 본인 본점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질 때쯤 사업가가 된 겁니다. 그 사업가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든다.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500명 이상의 직원 정도가 있는 회사를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도전하기 쉽지 않고 한번 무너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 두 번째, 산다. 프랜차이즈를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랜차이즈가 하나는 카페벤에 사라졌죠. 하나는 파리바게트, 하나는 스타벅스입니다. 그러면 카페베네와 스타벅스는 우리가 보기에는 프랜차이즈 같은데 진짜 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장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리바게트를 가면 사장님이 안 계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픈을 할 때나 마감을 할 때는 사장님이 항상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노동력이 사장님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사업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형 프랜차이즈. 근데 스타벅스 가면 사장님을 볼 수 있나요? 저 수백 군데 가봤는데 사장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는 프랜차이즈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맥도날드나 그 스타벅스 같은 걸 차리려면 적어도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경쟁률이 심해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반인이 프랜차이즈를 사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래서 편승해라. 어떤 걸 편승하냐?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내가 노력만 하면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편승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장 생활도 아니고요. 자영업자, 영업도 아니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투자가, 인베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일하지 않고 돈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 표현을 하겠죠. 왼쪽에 있는 E와 S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형 수입자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시스템 수입자라고 합니다. 아까 그 책을 쓰거나 음악을 만든 그 모든 사람들이 음원이 시스템이었고요. 건물이 시스템이었고 책이 시스템이었고 프랜차이즈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 시스템이라도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B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편승한다를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일은 노동력과 시간을 돈이랑 맞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물동이 소득이라고 해서 내가 물을 길어 나를 때만 소득이 창출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내가 물동이를 들어올릴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끊겨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오른쪽 보면은 시스템은 곧 돈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동이 말고 파이프를 연결을 해놓고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오른쪽 분면입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전 세계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95%의 사람들한테 5%의 돈을 주는 거고요. 오른쪽 분면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왼쪽 분면의 사람들한테 95명한테 5만 원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나눠 가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5명밖에 되질 않는데 95만 원을 던져주는 거예요. 누가 더 풍족할까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 오른쪽으로 편성하는 것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라고 하는 게 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흐름을 보면 보입니다. 처음에 생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흘러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잖아요. 10,000원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원가 10,000원짜리를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총판, 도매, 소매라고 하는 원래 더 많은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넘어갑니다. 또 광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인터넷도 발달되고 뭔가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쓰는데 9만 원이 너무 아까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니까 또 대기업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조금 더 단축시켜보자. 그래서 창고형 유통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소매를 없애버리고요. 동네 구멍가게 다 없어졌잖아요. 이런 유통의 흐름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 마켓 이런 것처럼 몽땅 제품을 싸게 물건을 내려놓고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해서 파는 겁니다. 짧아진 유통 단계를 통해서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사던 것을 8만 원에 살 수 있으니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은 형태의 아주 좋은 형태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쩔 수 없는 게 광고 비용이 나간다는 것과 누군가 중간 유통 마진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조금 더 원가는 좋으면서 저렴한 제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하버드라고 하는 곳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론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이런 발상을 합니다. 3만 원 일반적인 제품이 10,000원에 만들어진다면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지 말아보자.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입소문을 내보자. 왜냐하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으면 소개를 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직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시장보다 더 싼 가격에 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입소문 여기 이 부분에 광고비는 소비자가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반 유통과 창고형 유통은 기업 주도형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가져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주도가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업 주도형과 다르게 소비자 주도라고 합니다. 그 주도라고 하는 것은 광고를 소비자가 해서 유통의 이익금을 일부를 소비자가 가져간다. 이 차이점이 기업 주도냐 소비자 주도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요즘에 쿠팡이나 이런 데서 내가 활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곳에다가 홍보하면 캐시백 주잖아요. 그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진화된 게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대 흐름에 맞는 일일까?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 부자 1위가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서 세계 1위 부자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 지금 시대에 플랫폼을 빼놓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시대에 뒤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유튜브라고 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유튜브는요. 옛날에 방송국에서는 방송국이 주체가 돼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방송을 보는 소비자 중에 야 나도 이런 컨텐츠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이런 것을 듣고 와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보는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유튜버는 본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버네? 그럼 나도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볼까? 크리에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컨텐츠는 많이 생산이 되고요. 소비자는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채널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소비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방송하고 소비자가 돈 써주고 소비자가 다시 방송을 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뉴스킨은 뭐냐? 뉴스킨은 뉴스킨 어필리에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두 개랑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킨에서도 소비자도 있고 저희 같은 어필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처음에 소비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나한테 뉴스킨을 전달한 저분이 광고해가지고 돈 버네? 라고 해서 우리 같은 소비자가 어필리에이터가 되는 구조입니다. 유튜브나 뉴스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뉴스킨의 비전에 그게 숨어 있거든요.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 플랫폼이래요. 일반적인 플랫폼은 그냥 플랫폼입니다. 근데 뉴스킨은 기회 플랫폼이래요. 어떤 기회 플랫폼이냐? 유튜브와 뉴스킨을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 인스타그램이 들어가도 됩니다. 일반적인 플랫폼은요, 내가 플랫폼에 들어가서 홍보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내 친구한테 알렸어요. 야, 나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야. 그래서 매달 몇백만 원 들어오잖아. 해서 알려줬는데 나한테 소득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말 그대로 나는 크리에이터밖에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누군가한테 프랜차이징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럼 이 친구도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을 때 알려줄 수는 있지만 본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구독자를 통해서만 돈을 법니다. 근데 뉴스킨은 어떠냐면요. 이때 좀 살이 쪄가지고 지금 훨씬 더 살이 빠졌죠.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뉴스킨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누군가한테 전달했어요. 야, 소문 내면 돈 번대. 소문 내면 너도 돈 벌 수 있어. 너도 소문 내면 돈 벌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첫 번째 전달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까지 전달을 하면 내가 연결한 1대부터 6대까지 이분들이 광고에서 유통되는 모든 것들의 5%를 광고료로 받을 수 있는, 유튜브가 좋으세요? 인스타그램이 좋으세요? 뉴스킨이 좋으세요? 뉴스킨이 훨씬 좋지 않나요? 이게 일반 크리에이터, 일반 플랫폼과 뉴스킨의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차이입니다. 기업 주도란 뭐냐면 내가 6명한테 소개를 하고 이 6명이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단 10,000원만 써볼게요. 큰 돈 말고 10,000원. 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6명밖에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6단계 내려가니까 10,000원을 썼더니 5억 6천만 원이 매달 팔려나갑니다. 이게 기업 주도라면 나한테 주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 주도형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대부터 6대까지 5%를 주잖아요. 그럼 5억 6천만 원에 대해서 5%를 받으니까 2,8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똑같은 소비를 하고 똑같은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 영화 재밌으면 소개하지 않나요? 뭔가 제품 좋으면 소개하지 않나요? 그 소개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소비자형 유통 시스템에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없이 내가 좋은 거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선판매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지고 일반 자영업과 뉴스킨의 큰 차이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 자영업 창업 비용이 몇 천에서 수억이 들어가죠.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 창업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뉴스킨 하면 일단 제품 써야 되잖아.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창업 비용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고를 떠안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런 돈들, 고정 비용이 처음에 들어가느냐. 근데 뉴스킨은요, 내가 쓰고 있는 기초 제품 떨어지면 바꾸면 됩니다. 브랜드 체인지를 한 거 가지고 창업에 돈 썼다고 할 수 없거든요. 제품을 바꿔서 써보는 것만이 사업에 투자하는 게 되는 겁니다. 월세. 일반 자영업은 월세가 몇백에서 몇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뉴스킨은 월세를 낼 필요가 뭐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센터를 하기 위해서 몇만 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센터 많이 정리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더 많이 줄었어요. 직원 월급을 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영업은 많이 들어가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많아집니다. 근데 뉴스킨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월급이 늘어가는 게 아니고 월급이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재고는 일반 자영업은 많고 뉴스킨은 없죠. 카드 수수료 뉴스킨 사업자는 우리가 내지 않습니다. 배송 작업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 보내줘요. 가끔 반품이 들어오면 전화 한 통으로 반품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죠. 자영업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시간이 부족하는 반면 네트워크 뉴스킨은 돈을 많이 벌수록 시간이 많아집니다. LED 마스크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이런 기회를 잡자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지금 눈앞에 와 있거든요. 최근 유행하는 LED 마스크 제품이 효능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피부 질환 치료 완화, 기미 여드름 완화 등 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하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점검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제가 혀 꼬이네요. 이거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이게 언론에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1142억이나 하고 있대요. 지금 더 많이 팔린대요. 요즘에 허위 과장 광고 뉴스 및 방송 보도 이외에도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시장에 있습니다. 화이트닝 제품에 대해서 모든 소비자들은 어떤 거 좋아지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5명 이상은 피부가 하얘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동양인들은 더 심하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기계로 얼굴이 하얘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비즈니스는 시장성과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미용기기가 2014년에 193억 달러였고요. 2020년에 540억 달러. 그 다음에 홈뷰티 기기, 집에서 하는 미용기기 있죠. 2013년에 800억에서 지금 1조 6천억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쭉 올라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락시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락되고 있고 시장에서 외면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시장에 편승해보자는 거죠. 주식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오른다고 하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이런 시장을 더 만들어줬죠. 뉴스킨은 오래전부터 갈바닉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전 세계 홈뷰티 디바이스에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수많은 세계 유수기관에서 브랜드로 그 홈뷰티 디바이스의 1인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가장 중요한 유로모니터, 그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곳에서 17년에서 18년까지 홈뷰티 디바이스의 1위를 했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죠.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피부과 가서 이런 걸 한다 하더라고요. 30만 원, 20만 원, 300만 원, 18만 원, 8만 원 이거를 다 한 소비자도 만나봤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해도 실질적으로 좋아지나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에센스로 가능하다면 그 에센스는 얼마일까요? 몇십만 원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에센스 기본 몇십만 원 정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에이지락 부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 에센스는 5만 5천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매달 그냥 이 에센스를 쓰시고요. 에센스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이 부스트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디바이스로 화이트닝 할 수 있는 모두가 원하는 시스템, 아이템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템 스폰서님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체험받아 보시거나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 제가 플랜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11월입니다. 11월 24일에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스폰서님들은 10장의 쿠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쿠폰을 오늘 초대되신 분들이 꼭 활용하십시오. 남 주지 마시고요. 네 대를 유통시킵니다. 써보시고 체험해보시고 다른 제품도 체험해보시고 정말 좋으시면 내가 쓰면서 4명을 유통시켜 보십시오.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12월이 됐을 때
들고 있는 부스트를 가지고 체험을 시켜주고 하시면서 이 네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 네 사람이 제품을 써보면 또 소개를 하지 않을까요? 네 사람씩. 그러면 16명 정도한테 전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내년 1월이 되잖아요. 본판매가 옵니다. 이때까지 12월부터 1월 본판매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16명한테 소개를 받아서 64명이 될 때까지 또 체험시켜 주시고 소개를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2월에 1월까지 한 그 결과로 인해서 2월에 받을 수 있는 광고료는 얼마일까요? 회원일 때, 일반 소비자일 때는 10만 원 미만 정도의 작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이 되면요. 500만 원 이상의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까지 회원으로 있어야 할까요? 대리점으로 돼야 할까요? 오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스폰서님과 꼭 플랜을 같이 짜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벌지 500만 원 벌지 1000만 원 벌지 계획하고 1월이나 2월쯤에 무조건 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런 기회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80대 정도가 유통이 되잖아요. 이 유통된 걸 통해서 5만 5천 원씩 재구매가 되기 때문에 월세처럼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해도 돼? 절대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옆집 아줌마한테 이야기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공자들의 강의를 꼭 들어보십시오. 포브스지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신뢰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네, 5위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비즈니스를 결정할 때는. 결론인데요.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뉴스킬을 만나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 주변인들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잘 성공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이왕 사는 거 멋지게 살고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면 좋겠다. 내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누군가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원하는 거 해주게 하고 싶다. 수천만 원, 수억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안정적인 권리소득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이유에서 뉴스킬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대로 뉴스킬을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아침에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맡기러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줌으로 미팅을 거의 하니까요. 그리고 4시 반이나 5시 정도가 되면 저희 부부가 같이 아이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가거나 그게 아니면 저녁에 같이 아이들을 보고 재운 다음에 줌 미팅으로 미팅을 합니다. 어떤 30대 부부가 이 아이들을 맡기러 같이 가고 찾으러 같이 와서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뉴스킨을 10년을 하면서 만들어낸 작은 행복입니다. 만약에 나는 아이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 뉴스킨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돈은 괜찮게 버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런다면 뉴스킨을 알아보십시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겁니다. 단기간에 된다는 이야기 꼭 단기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같이 이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한다면 그게 뉴스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고 모든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스템 소득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시스템 소득이 없다면 시스템 소득, 파이프라인을 하나 까는 노력을 오늘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부스트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명섭 사장님의
그 현실 점검과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자타공인 모든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스트까지 얹어져서 저희들한테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들 딸 하나 아들 하나 하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본사에서 아들 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과 방송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주율이와 사랑이의 그 행복한 모습까지 저희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명서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읽은 책에서도 특별한 삶을 위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나의 시간을 투자해 보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후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오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좀 더 특별한 게 뭐가 없을까? 라는 그 물음에 의도적인 노력으로 지금 이 공간에 들어와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좀 더 의도적인 노력, 오늘 나를 여기 초대해 주신 분에게 아니면 이 비즈니스를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에게 저는 그러면 지금